계속해서 이재명 후보 주도권 토론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문제는 정말로 망국에 이르는 중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기는 불가능하도록 꼭 필요한 사람만이 토지와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헌법이 정한 토지 공개념에도 부합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하되 공급의 질도 단순히 로또 분양이 아니라 초장기로 고품질의 역세권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 또는 토지 임대부 주택 분양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실수요에 대한 이제 조세, 금융, 거래 제도는 보호를 하고 또 투기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 또 부담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조세 저항을 감수하면서 토지 보유세를 올리고 또 거래세는 좀 낮추는 조치가 필요한데 후보를 지목해 주시고 질문을 말씀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세는 좀 내리고 이제 보유세는 올리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한데요. 제가 그 이낙연 후보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동산 투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정말 잘 아실 것 같고요. 아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좀 비판받는 부분도 아마 이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총리 후보님께서는 책임 총리셨고 임기 초기에 주택 임대 사업자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무주택자의 실주거용 구매보다 오히려 뭐 조세, 보유세, 양도세, 종부세, 뭐 취득세, 임대소득세까지 특혜를 주고 심지어 금융 특혜까지 주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주택만 160만 채가 됐고요. 이게 분당 신도시 10개 정도에 해당되는 분량인데 이것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혹시 그 책임 총리로서 이 정책 추진하실 때 이런 부작용을 예상하시고 묵인을 하신 건지 아니면 모르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저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당정청 간의 관계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협의를 하지요. 그리고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런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사후 보고를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책임 총리였고 대통령 다음으로 큰 권한을 가지셨는데 그냥 각 부에서 정하고 청와대 참모들이 정하는 데서 난 아무 역할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능하거나 또 무책임했다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정말 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점수가 몇 점이냐 했더니 70점 이렇게 말씀하셔서 꼭 남의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면요. 그러면 정부 평가에서 대통령은 혹시 몇 점, 본인은 혹시 몇 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네, 우선은요. 제가 문재인 정부 2년 7개월 13일 동안 총리를 한 사람으로서 정부에 대한 점수를 묻길래 겸양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북 정책의 일관된 추진이라든가 그런 것은 90점 정도를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무능 말씀하시는데 제가 총리로 일하는 그 기간 동안에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도가 가장 높았던 때이고요.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어느 방송에 조사를 보니까 우리 6사람 중에서 제 점수가 제일 높게 나오고 특히 알겠습니다. 국정 운영 능력 점수가 제일 높게 나왔다. 이 말씀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책임 총리로서 큰 권한도 가지고 계셨고 오랫동안 정말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높을 때 이제 총리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도 정말로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약들 정말 많이 내고 계시던데 전남지사로 또 국회의원으로 또 당 대표로 또 책임 총리로 엄청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오랫동안 일하셨는데 그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었을 텐데 왜 지금 와서 하겠다는 게 그렇게 많은지 조금 그때도 일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어떤 자리에 가건 그 당시에 평가가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우리 정세균 후보님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정세균 후보님께서는 이제 후임 총리로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신 것 같아요. 분석도 많이 해보셨을 테고 핵심적인 문제는 공급 부족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잘하신 정책이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정말 엉키고 이제 비효율적으로 엉망이 되게 된 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 핵심적인 책임 당사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예. 제가 그 취임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세제 그리고 금융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잘 작동시키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급을 확대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 방향을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8사 대책이 나왔고 금년 2월 달에 2사 대책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낍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동산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큰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임대주택 제도 이 부분도 사실은 이 바른 방향으로 하긴 한 건데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취임을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는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중산층에게는 적정 가격의 자기 주택을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십시오. 예, 네. 그래요. 다음에 마지막 말씀하십시오. 네. 예. 또 이제 그 서민들에게는 질 좋은 임대주택을 다량 공급하자 하는 그런 공약을 개발해서 지금 열심히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공급을 많이 늘려야 된다는 점 공감하고 가급적이면 그 공급의 질을 이제 공공 임대를 좀 많이 늘리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라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1분 찬스 적절히 활용해 주시고요. 주도권은 충분히 권한은 누리시되 첫 번째 질문에는 본인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지목을 먼저 해주시고 1분 이내 질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